안녕하세요. 여기는 라이브룸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 그리고 첫 번째 또 토크인데 갤러리 대표와 함께한 아티스트 토크입니다. 갤러리 셰인이고요. 오늘 주제는 작가와의 아트 톡톡입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갤러리 세인의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환입니다. 작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지금 마지막 라이브 톡, 디아프 대구 국제 아트페어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오늘 마지막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는 홀은 벌써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라이브룸에서 오늘 갤러리 세인의 초대 작가 네 분, 김수철, 김영진, 김영환, 하이경 네 분의 작가 중에서 오늘 여러분 지역과 같은 대구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독일 유학 갔다 오시고 지금 현재는 청도에서 작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영환 작가님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김영환 작가님과의 지금 진행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라이브룸에서 저기 여러분께 컬렉터들과 관람객들의 한참 여러분 바라봤던 작품이 참 고요하고 종교가 있는 작가인가요? 아니면 젊은 작가인가요? 아니면 템페라가 무엇일까요?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선생님 키아프나 화랑미술제 기타 전시회 통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방청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시청하신 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들을 오늘 라이브룸에서 1시간 동안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순서는 갤러리 세인 소개를 하고 김영환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김영환 선생님 작업실 또 보여드리고 김영환 선생님 작업에 대한 것 그리고 Q&A 시간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관람객들, 콜렉터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1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디아프 갤러리 세인을 소개하고 마지막 디렉터 저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영환 선생님 오셨는데요. 한번 제가 큰 박수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인사 한번 다시 해주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용환입니다. 네, 후. 네. 선생님 작품은 그동안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진짜 궁금해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멋지시죠? 네. 중견에 정말 작업이 탄탄한 것처럼 선생님 모습 또한 멋지신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소개를 앞서 갤러리 세인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선생님 작업에 대한 본격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미처 일요일인데 아직 미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갤러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갤러리 세인은 저희는 2011년도 청담동에 시작을 했습니다. 갤러리 세인의 목표와 가치는 대중과 함께하는 거죠. 세인의 뜻이 세상의 사람과 함께하는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선생님 자인이에요. 마이크 들고 선생님 자인이 어떤 뜻인가요? 네. 자인이 독일에서 10년 동안 계셔 오셨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연이 뜻이 아주 풍부하죠. 네, 존재하고 생성되고 흘러가는 그런 의미가 자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가와 함께 동시대를 생존하고 같이 흘러가면서 한 시대에 여러분의 국내를 떠나서 좋은 작가를 담아내는 갤러리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 그래서 문화예술 사랑방 등 인문학 강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의 기업과 공공의 장소에서 저희 미술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 그래서 갤러리 세인의 메인은 작가 발굴과 기획 전시죠. 갤러리 세인의 모토는 앙드레아 볼라르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 갤러리를 할 때 정말 갤러리의 중요성은 진정한 작품을 담아내는 거다. 갤러리 세인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정한 좋은 작가를 담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트페어는 네, 갤러리 세인의 좋은 작품들을 네, 김정환 작가님처럼 좋은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도 갤러리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끼아프, 하랑미술제, 대구국제아트페어 등 다양한 곳에서 소개하고요. 코로나 전에는 해외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끝났으니 또 선생님 독일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아트페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외부 기획, 기업과 관련된 기획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해외 전시, 프랑스 몽필리에 했던 몽필리에 시와 연결되는 전시와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네, 스위스 바젤과 연결해서 독일에서 다랑안에 대한 강의와 전시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갤러리 세인의 특별함이 있다 그러면 청담예술 사랑방 청해사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해서 코로나 직전까지 5년 반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같은 성원에 입어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청담예술 사랑방 그리고 청담예술 인문학 살롱들 네 세무사도 초대하고요. 기자도 유명한 기자도 초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미술을 알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갤러리 세인의 활동 영역에서 오늘은 디아프에 소개한 작가 중에서 김영환 선생님을 이제 본격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오셨고,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김영환 작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양력을 제가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봐드릴까요? 네, 갤러리 세인의 JP 작가가 찍은 인물 사진이고요. 전시 선생님 영남대학교에서 서양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독일에 유학을 가셨네요. 네, 혹시 바로 가셨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네. 9월 19일 날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오늘 독일에서 지금 학부와 다시 대학원을 마치셨어요. 네, 네, 독일의 그 유럽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이든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선생님한테는 독일은 어떤 의미로 선택이 되셨는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저 독일에 계시는 선배님이 계셔서 네, 한번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네, 독일에 대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그때 프랑스보다는 독일이 저한테는 낫겠구나. 제 네. 작업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유학 준비를 하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그 89년도에 독일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독일은 저하고는 독일 그때 표현주의들이 강했지만은 네, 그렇죠. 신편주의가 네. 움직일 때죠. 딱 보니까 저하고는 또 안 맞는 느낌도 들었는데 네, 교수님을 헤르만 알버트라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저 교수님 성함이 헤르만 알버트라고 헤르만 알버트라는 교수님, 네,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셨네요. 만나면서 작업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됐죠. 네. 네, 그러면 본격 선생님의 독일 유학생활, 거기에서 작업이 시작된 배경, 지금 단단해진 어떤 배경에 대한 거를 좀 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개인전 지금 22회 개최됐고요. 곧 갤러리 세인에서 2023년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체전은 100여 회 이상 진행을 했고요. 작품 소장도 국립현대미술관 비롯해서 그 대구미술관 그리고 기업들 국공립에도 다양하게 선생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작품 전시 현장이에요. 선생님 혹시 특별하게 설명할 곳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좋은 것들로 네, 위에 두 점은 네. 제가 재작년인가? 네 위에 두 점이라면 이 두 컷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거는 대구에서 매년 중견 작가를 위한 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선정을 돼서 네, 전시 한 관을 제가 디스플레이 직접 하고 해서 전시했던 장면이고 네, 밑에 한쪽 세 점이 있는 이쪽은 네, 세 점에 대구, 있는 이쪽, 네. 대구 아트 스페이스 펄에서 작년에 전시했던 장면입니다. 아, 그리고 우측은 지금 바로 뒤 앞에서 볼 수 있죠? 네, 우측 작품은. 네.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은 제가 네.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그 가구를 네. 전시하는 공간에서 가구와 작품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공간입니다. 네, 선생님 미술관 큰 아트페어 이런 크고 작은 갤러리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작가 노트를 보면
선생님 한번 네. 조용한 풍경. 네.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고 사랑하고 보호받는다. 가족의 안식처인 집은 안락과 평화로움을 추구한다. 네. 좀 문장을 두 개 있는데요. 한 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 주위로 산, 사람, 나뭇가지, 바위, 언덕, 새, 흰천 등이 배치되어 풍경을 이룬다.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도 조용한 풍경을 그립니다. 아, 네. 선생님 좀 울림이 오네요. 다시 선생님이 낭송하니까 시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의 작품의 주제가 네. 조용한 풍경이죠. 네. 네. 조용한 풍경을 전체 아우르는 네. A4 여러 장의 말이 필요 없는 네. 몇 줄이라도 선생님 작품에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선생님 스튜디오 살짝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네. 궁금하시죠? 네, 청도 선생님이 대구 시내에서 작업실을 오랫동안 독일 유학 갔던 후로 계셨죠. 네. 네, 그리고 최근 끼아프 이제 9월 진행되기 직전에 선생님이 청도에 작업실을 지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작업이 시작된 게 저희 디아프 갤러리 세인푸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 스튜디오 잠시 볼까요? 네, 선생님 외관, 작업실 외관입니다. 좌측은 밤에 찍은 거고요. 우측은 제가 네, 밝은 날 아침에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인터뷰했을 때 모습이고요. 네, 선생님 작업실에 저는 텍스트가 평론도 하고 그래서인지 항상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살짝 적어 놓으셨어요. 분필로. 선생님 한번 네. 신은 나에게, 나는 신에게. 이걸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데 네. 신과 인간과 나의 관계인데요. 신이 꼭 그 무서운 신이 아니고 저는 신이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위에 이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위에만 있다면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항상 작업실 한 구석에 이걸 붙여놨는데 항상 그걸 생각하는, 왜 보면 뭐라 그러지? 모토라 그러나? 신은 나에게, 나는 신에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언제부터 붙여놓으셨어요? 작업실 옮기시면서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신은 나에게, 나는 신에게. 처음 언제? 한국에 와서 작업실을 옮기고 한 10몇 년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옮겨 다니면서 위에 글씨도 좀 지워지고. 아, 그게 자연스럽게. 네. 제가 원래 글씨를 좀 악필인데 네. 이거 그런데도 참 또박또박 잘 적으신 거죠, 이거? 네, 또박또박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저렇게 네. 그리고 지워져도 시간, 세월의 흔적처럼 지워져도 더 덧짚히지 않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셨네요. 지금 좌측에 작업실, 예, 작업실 뒤로 나가면 야외 청도의 그 저수지 풍경이 보여지고 나트막의 야산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여져요. 작업실 실내에서 정말 몇 시간 동안 답답하게 아니면 지리하게 또 오래 기다리잖아요.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노동의 시간을 갖다가 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선생님이 호흡 한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여백의 대구 시내가 아니라 청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그런 여백의 시간이 선생님이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선생님 작업실에서 좌측은 빈 캔버스, 우측은 이미 완성된 작품이 벽에 걸려 있는 거를 대비시켜서 잤어요. 네, 앞으로 청도에서 어떤 작업을 여기에 담으실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네, 나중에 아마 선생님 작업실 또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저 말고 네,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는 저희 콜렉터들 그리고 선생님 정말 앞으로 컬렉션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 작품과 교감하고 싶어 있는 그런 관람객들 그리고 대구에 현대백화점 있어요. 12월에 더 현대로 바뀌어요, 선생님. 더
더 현대로. 그래요? 네, 거기에 제가 강의를 12월 16일 날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뭐 예비 미술 감상하시고 컬렉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같은 강의거든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강의도 있지만 젊은 콜렉터를 초대한 그런 토크도 있고 그리고 작업실 탐방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 작업실 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네, 환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아마 선생님 작업실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이 캠퍼스에 선생님이 작업이 완성된 걸 우리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작업실 영상. 그래서 제가 계속 선생님하고 이렇게 작업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건물 이미지는 살짝 봤지만 내부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짝 찍었어요. 네. 언제 이름 많이 찍어놔셨어요? 언제? 네, 선생님 제가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살짝 찍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클로즈를 하고요. 네. 자, 여러분 함께 좀 보시죠. 좀 보시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읊었던 조용한 풍경이 액자화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네, 불교 미술 박사학자님과 대화를 지금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선생님 작품의 중심이 되는 네, 저희 뒤 앞에도 있는 작업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느 장면으로 옮길까요? 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선생님 작업하셨던 맞죠, 선생님 이거 조각, 네, 테라코타죠. 테라코타 조각. 선생님 입체 작업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진에서 봤던 장면들, 네, 작품, 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게 몇 호인가요, 선생님? 150호 정도. 150호 작업 진행 중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한쪽 벽면에 완성된 작품 보여졌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각도 직접 하시잖아요. 액자도 직접 다 만드시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각들 다양한 작품이 있고요. 선생님한테 또 중요한 거 왜 다를까? 선생님 작품이 재료의 특성도 또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 석체 맞죠? 석체와 안료, 네. 뭐, 네, 분체 다양하고 붓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은 지금 모니터에 보이시죠? 네, 직접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가져오셨고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 작업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 번 더 보셔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작업실도 보여드렸는데 스튜디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죠. 영상도 보셨고 작업실에서 저도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그 전에 작업실을 갔지만 좀 디테일하게 그때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깨아프tum 화랑미술제를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재료 특성에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템페라 근데 기존에 만들어놓는 템페라였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이거 설명한 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템페라는 옛날 중세시대 때 프레스코아 기법을 하는 작품인데 네. 회를 바른 벽 위에다가 안료를 섞은 계란 노란자를 같이 섞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바르는 작업인데 네. 제가 쭉 뭐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뭐 유화나 아크릴을 써봤지만은 이게 템페라가 번거롭고 그렇지만은 제가 독일에서 저희 교수님이 템페라를 쓰시는데 보니까 저도 저걸 한번 써봐야겠다는데 한번 써봤는데 작품하고 어울리겠다 해서 그래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걸 재료학을 배웠으니까 이제 재료학을 배우셨네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재료학을 다 배우니까 그래서 저거를 한번 써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계란이다 보니까 잘 상해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계란을 가지고 계란판을 들고 가서 깨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데 자꾸 체질학 한 20년 지금 한 30년 넘어가니까 네. 딴 거는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이 계란이라는 게 불편하지만은 제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도 뭐 상업적으로 아주 이제 정리가 잘 되고 조제가 잘 되어 있지만은 이 불편한 계란과 안료들을
쓰는 게 20년, 30년 전에 제하고 맞는 거예요. 제 옷이나 옷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섞어 쓰고 요리하듯이 가루를 계란에 섞어 쓰는 것들이 작업이 편해요. 지금은. 왜 보면 지금 유화하라 하면 유화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네, 옷과 음. 같은, 네. 이질적이지 않고, 그래서 불편함을 선생님은 불편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작업에, 네, 활용하시니까 아무래도 관람객들도 그래서 그 편안함, 그 자연스러움을 관람객도 또 아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작품 보면서 상당히 편안하다고 얘기를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설명 잘 들으셨고요. 그러면 김영환 작가의 작품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쓱 조용한 풍각 전체 주제는 같아요. 그리고 좀 조형적 형식으로 두 가지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 지금 네, 벌써 두 가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네. 말림미의 선생님이 한번 소개. 지금 이거는 여러분 디아프에서 벌써 소장 컬렉터 되어 있는 작품과 전시되고 있는 작품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특별하게 설명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어디를 할까요? 스톱해 주세요. 네.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좋습니다. 이 작품. 네, 네. 스톱했습니다. 네. 저 작품은 제가 위에 저기 손이 있는데 예수님의 네, 이쪽에 예수님의 손인데 그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겠죠? 네. 손인데 저걸 내 작품이 항상 너무 종교적이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종교적인 게 좀 멀리 했었어요. 뭐 내용이라든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고립돼 있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 산 작업들도 코로나 시절 때 계속 작업실에만 나가지도 못하고 작업실에 있으면서 고립돼 있지만은 이 산 속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조용하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것도 괜찮지 싶다. 그래서 그렸고 그리고 저 위에 손이 네. 그 피가 아니고 이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 인간 세계에서 있다가 다시 이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지만은 또 생명의 물일 수도 있고 깨끗한 물 뭐 그래서 항상 이 작을 보면은 제가 제 작품이지만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정말 숙연해지네요. 주일입니다. 네, 이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저희 갤러리 세인에서 정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오셔가지고요 정말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네 눈으로 먼저 품어 가셨어요. 가슴으로도. 네. 정말 그런 말씀 주시니까 네 저도 또 새롭게 작품이 다가오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스님. 자 그러면 이 작품들은 현장의 디아프 21 부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일부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 네 지금 본격 질문 선생님 들어갑니다. 네. 화이팅. 준비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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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동안 몇 년 동안 쌤 작품을 갤러리 세인에서 소개하면서 어떤 게 궁금할까? 그리고 어떤 게 저렇게 와닿을까? 작가님은 알지 못해도 컬렉션 하신 분들을 보면 그게 젊은 거의 30대 초반부터 거의 50대, 60대까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자, 선생님 영남대, 네, 조금 전에 언급했죠. 네, 대구 분이시죠. 선생님 영남대에서 서양미술 전공하고 독일에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가셨으면 상당히 그 문화적인 이질감, 그리고 기존 학습 배웠던 것에 대한 괴리감, 새로운 작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롭게 사람이 만나잖아요. 아까 교수님 성함도 말씀하셨고 동기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작품 활동은 어떻게 잡아갔을까? 그런 거를 당시 분위기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9년도 유학 갔을 때 독일은 통일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분위기는 상당히 역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게 그리고 저한테도 저도 26세 독일 유학을 갔으니까 네. 젊었었고
뭔가를 여섯. 네, 아, 네. 뭔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인데 일단 제일 문제가 어학 문제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작업하는 방법. 아, 네. 작업을 많이 해서 작업을 통해서. 네. 네. 작업을 통해서 말이 안 되면은 작업을 열심히 해서 작업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네. 뭔가 작업이 이야기 언어죠. 그렇죠. 네, 선생님한테 엄청난 언어인 거죠. 사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그런 것 문화들이 좀 약했는데 그쪽 독일 사람들은 작업에 대한 토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공부를 하더라도 한 10%도 못 알아들 때가 많죠. 초창기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죠. 네. 방법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작업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림 그리는 기계라는 별명도 저한테 붙여줬거든요. 독일 말. 그림 그리는 기계라고. 네. 그렇죠. 정말 정말 그런 주무시고 네. 작업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빨리도 그렸고 많이 그렸어요. 어떤 간에 네.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토해내듯이 네. 젊었으니까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네. 교수님의 충고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방향들이 서서히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네. 무수한 많은 그 실패죠.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많이 한 작품들을 작가들이 다 전시하진 않잖아요.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진 그리고 이게 최고야라고 했을 때 전시장에 작품을 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많은 작업은 무수한 실패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네. 게 자기만의 데이터가 중요한 것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작가는 실패와 선생님 말 맞다나 네. 실패와 많은 그거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작업을 많이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화 돼야 된다. 그러니까 템페라도 힘들지만은 네. 템페라를 하는 이유는 내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도 있고 아크릴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하듯이 네. 템페라가 내하고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네. 엄청난 작업의 양들이 그게 네. 데이터화, 그러니까 나만의 데이터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네, 많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쌤 작업실 예전에 대구도 그렇고 이번에 청도 갔을 때도 그렇지만 쌤 작업실에서 독일에서의 그런 분위기 때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 신문 그때 사진 그거 보면은 선생님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신표현주의 이상의 그런 실험 미술을 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 또 지금 가져오신 것도 있고 해서 네.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수님 보수 성함을 한 번만 다시 헤르만 알버트라는 네, 교수님인데 헤르만 알버트 교수님 상당히 보수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네. 작가들하고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아이들. 내가 키우는 아이들. 그래서 네.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그랬고 모든 거를 자기 속에 두고 했는데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은 나가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렇죠. 거의 한 반에서 10년을 같이 그 교수님 밑에서 네. 한 10명의 작가들이 10년을 아침 8시 출근,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이게 철칙이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기업에 교수님이- 출근하기 똑같네요. 그렇죠. 모토가 뭐냐면은 유명한 작가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아직도 너희들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인하고 똑같이 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이걸 못 견딘 사람은 나가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한 9년,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견디가 나온 사람은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러면 한 8명 남았을 거 10년 동안. 전체 몇 명? 들어오고 나오고 뭐 많았지만은 거기 졸업하기까지가 한 네. 같이 졸업한 친구 한 8명 정도 안 될 거예요. 네, 원래 지금 독일이 들어가기 쉽잖아요. 선생님. 7명, 8명 남았어요. 그래요. 졸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작가로서 오래 생존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독일은 졸업장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요. 그나요? 네. 자기 작업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군요. 파피어 그러니까 이 그 수료증이라든지 네. 뭐 파피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자기가 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졸업해야 되겠다 네. 하면 그냥 꼭 졸업을 해야 한다면 시험을 친다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 안 치고 그냥 졸업하겠다 그래요? 그런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위를 다 선생님. 받았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죠. 학위를 받으신. 네. 저도 처음에는 학위를 받을 생각이었고 독일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네. 이거는 가정적인 얘기인데 집에 아버지가 네.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러셨죠. 거의 7년 안 들으셨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7년 동안 뭐 네. 교수가 있는 이태리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네. 프레스카를 보고 조토도 만나고 피오르델로 프란체스카 뭐 그런 작가들 만나보니까 네. 집에 갈 마음이 별로 안 생겼는데 네. 7년 만에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너무 늙으셔가지고 공항에 나오셨는데 아 이거는 네. 너무 했다는 생각이 많이 그 들어서 7년 전에 봤던 아버님 음.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1년 지나 네. 베를린에 저희들이 이제 갤러리 그 그룹 컨벤치온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작가들이 또 베를린에 갤러리도 만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베를린으로 옮길 생각도 있었는데 네.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 아버지가 잡아 당겨서 네. 보따리상 한국에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 작업이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서양적인 것 같으면서도 동양적인 정서가 묻어나고 아마 독일에 계속 계셨으면 이런 멋진 작업 안 돼.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것 다르겠지만. 같아요. 네. 한국인이 동양인이 서구에 가서 그렇죠. 배울 때 나는 이게 서구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람 네. 보는 사람들은 동양적이라는 자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했는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내 거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섞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동양적인 것도 아니고 서양적이 아닌 거. 지금 우리의 21세기는 그게 다 섞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미 많이 섞여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다는 저희는 이미 온라인 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 맞습니다, 스님. 네. 야, 첫 질문 이렇게 심오하게 길게 나가는데 다음 11번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속도 빠르게 할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네. 그러면 서울에서 10년 활동한 후에 서울이 아닌 고향인 대구로 오셨어요. 아니, 서울로 갈 법도 한데, 그렇죠? 맛있어요. 그리고 또 청도에 작업실 지으셨습니다. 그런 연유 아니면 지금 현재 청도의 작업실에 대한 선생님 만족도, 지금의 선생님 느낌이 어떤 걸까요? 제가 독일에 10년 있었지만은 제가 독일 거기 도시도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도시 브라운슈바이크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건물이 높은 건물이 아파트 한 동밖에 없어요. 십몇 층짜리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파트 제가 10층 이상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서 큰 도시는 항상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한테는 부담이 되더라고. 한 번은 서울 갔다가 지하철에서 사람이 확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다시 대구로 내려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보다는 이 조그만 도시 제가 네. 움직일 수 있는 네. 조그만 바운더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 대구는 그래도 또 오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가 너무 더워서 덥죠. 진짜 네, 대구는 옛날에 분지죠.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왔는데 청도에 되게- 가셨으니 어떠세요? 이제 대구에서 한 10년, 20년 넘게 살았죠. 네. 그런데 청도란 것이 청자가 저게 맑을 청이에요. 네. 제가 맑은 도시인데 저희 집 사람이 같이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안 떠나면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집 사람이 파이팅을 해가지고 네. 진짜 해가 저는 거의 이렇게 묻혀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네. 기 잘 기울이신 거네요. 네. 작업도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이 좋았거든요. 많아서 네. 설계도 우리 조카가 하고 네. 또 지어준 친구도 많이 도움을 줬고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그 청도에 작업실 얻고 더 행복해지셨죠? 행복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행복한 기운으로 앞으로 그 빈캠퍼스의 작업이 계속 좋은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좀 스피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아트페어에서 작가님 작품을 보신 분들이요. 안쪽에 있으니까 막 걸어놔도 막 빨래듯이 들어와서 봐요. 그래서 재료가 뭐예요? 보통 이제 아크릴 유화를 많이 보자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쌤 작품이 템페라라고 하는데 근데 템페라를 꾸준히 그걸 지속한 이유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네요. 네. 한 줄만 그러면 쓰니 내 아, 몸이다. 아니면 내 템페라. 옷이다. 네. 템페라 제 옷인데 네. 템페라는 물감을 칠했을 때 반사가 안 돼요. 반사가 안 됩니다. 네.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그러니까 그 스며든다는 거는 내가 그린 이 블루라는 색깔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남아 있고 네. 그게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유화 같은 거는 약간은 광택에서 튀어나오지만은 네. 이 템페라는 제가 칠한 것들이 스며드는 느낌. 스며든다. 튀어나오지 않고 아, 폭력적이지 않고 순종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쓰는 것 같아요. 템페라는. 네. 그럼 하선지에 먹이 뭐 담기는 그렇죠. 것처럼 스며든. 동양화의 네. 그런 느낌 재료처럼 그렇다는 거죠. 음. 네, 이해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스님. 작품 제목. 네. 네. 일괄적으로 조용한 풍경이라고 해요, 스님. 네. 이거 명명하게 된 계기와 지칭의 의미를 짧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많이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사라져 버려요. 네. 조용한 풍경은 네. 일단은 저게 처음에 명제들이 독일에서는 네. 그 그림상에 있는 그 재료들, 집, 산, 구름을 붙여서 독일 말로 뭐 볼켄, 하늘, 뭐 한국말 이렇게 아, 쭉 네. 붙였었거든요. 제목들을. 아, 네. 그러다가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여 풍경을 만들어질까. 게다가 네. 그 다음에 제목이 조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아, 조화로운 풍경. 네, 그다음. 그러다가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조화로운 풍경이 자꾸 보니까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느낌이. 그래서 네. 조화로운 풍경에서 조용한 풍경으로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조용한 풍경 이제 그만 그리고 네. 좀 밝은 풍경도 밝잖아. 조용하면서도 그렇게 깊은 제목이 변해왔어요. 네, 그러시구나. 조용하지만 깊은 빛이 있고, 네, 밝은 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빨리 왔네요. 이제 작가님의 색채에 대한 얘기예요. 색채에 대한 질문인데 주로 이제 앙발색 톤, 블루, 진한 녹색 계열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주로 이제 주조색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지금 보니까 뭐 블루도 멋있게 하셨는데. 네, 네. 청록색, 네, 좋아하시는 컬러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유라기보다는 네, 자연에 있는 색깔이잖아요. 초록색, 그리고 네, 앙갈색, 가을의 색깔, 그리고 블루, 하늘 색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색깔들이거든요. 아, 네, 그것들이 왜 보면 제일 제하고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푸른 하늘을 보게 되고 네. 푸른 나무 초록색을 보게 되고 네, 앙갈색은 또 가을의 느낌, 흙의 느낌. 흙의 느낌, 시엔나 그렇죠. 폰트라든지 아, 네, 그런 갈색 톤 가장 가까운 색깔 이것들이 갈색인데요.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그러고 가까이 있다는 거는 가장 친숙하다는 색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걸 특별히 막 골라서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내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그렇죠. 그래 억지로 건물이 높은 것보다는 네. 그리고 색채에서도 기본색, 자연의 색을 선택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 색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색에 대한 걸 심오하게 질문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하나 더 깨우쳤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섯 번째 이제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갑니다. 선생님의 그 이제 소재적인 부분, 조형적으로 작가들이 많은 소재 탐구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재가 집, 산, 사람 주변에 흔한 거잖아요. 나뭇가지, 바위. 언덕새, 흰 천은 조금 좀 다른 메타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지 스님. 네, 일단 처음 작업을 네, 집하고 손을 그린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집이란 거는 우리가 안식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네,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식처라는 생각이 만들고 제가 또 유학을 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네, 부모에 대한 그리움들이 집이라는 형태로 나왔지 않나. 아, 그리고 네. 손은 화가들은 어쨌든 간 손을 쓰잖아요. 머리도 쓰지만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손을 제가 혹사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여기 손이 있는데요. 지금 네. 작품이 손 잘렸죠. 살짝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제가 손도 다치고 네. 손이 한쪽은 선생님 다치고 마이크 들어드릴까요? 선생님 잠깐 손 좀 보여주세요. 제 손하고 이게 제 손이에요. 아, 네, 근데 손은 신의 손일 수도 있고 네, 인간의 손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손과 직과 그 다음에 나무도 보면은 푸른 나무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지가 앙상한 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바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화로운 풍경 속에서 조용한 풍경으로 오는
도구들인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한 화면 속에 네. 어떤 거는 빠질 때도 있고 어떤 건 들어올 때도 있고 아, 많이는 안 들어요. 한 3가지 종류, 4가지 종류. 안 그래도 정 대표님이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때 작품 보면서 이제 많이 그렇죠. 빼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자요, 그러면, 네. 충분히 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7번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7번째. 잠깐 작품 갔더니 진짜 한 켠에 조각의 촘촘히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캔버스에다만 담지 않고 캠퍼스에 나오듯이 아니면 조각했던 게 캠퍼스에 들어가듯이 2차원과 3차원이 넘나들거든요. 선생님은 조각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조각은 제가 지금 이거 한번 이 작업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각은 제가 어릴 때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기보다는 만지고 아. 이렇게 좀 그리기 이전에 네. 만지는 거, 흙 만지고. 시계에 조물딱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네. 뭔가를 네. 자꾸 이렇게 파보기도 하고 분해해보기도 이런 걸 좋아했는데 아, 그게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가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평면을 그리면서 드로잉하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잉은 평면이지만은 이걸 만든다는 거는 3차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재료도 흙을 써요. 나무도 깎을 수 있겠지만 네. 흙이란 거는 언제든 쉽게 만질 수 있고 이거를 조물딱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 아, 네.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운 거죠, 선생님. 예. 그 하나님이 주물주물 하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 조물딱 해가지고 만들었다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게 평면에서 어떤 형태를 네. 제가 찾게 돼요. 이 아, 테라코타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은 그건 또 신의 손으로 가겠죠. 구워지는 거. 구워지는 건 또 내하고 또 멀어지니까 거기서 몇 개가 건지든지 네. 그러면 그게 다 구워졌을 때 거기에 채색을 하는데 템페라로 채색을 해요. 그러니까 아, 유학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초보를 몇 도까지 하셨어요? 800도에서 850도. 테라코타로 하시네요. 네. 테라코타 하시고 거기에다가 유학을 안 하고 템페라로 그렇죠. 터치를. 그림 그리듯이. 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드로잉하고 똑같듯이 그림 그리기 전 사전에 버릴 건 버리고 칠해볼 건 칠해보고 네. 그러면서 캔버스에 갔을 때는 마지막에 남는 것들만 남아라. 네. 그래서 드로잉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테라코타도 먼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저렇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네. 저 뒤쪽 방향은 뭐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다음 그림을 위해서 그래서 테라코타를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러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또, 네. 찬찬하게 설명을 조물조물 잘 해주셨어요. 네. 네. 선생님, 다음. 8번째 질문. 네. 회화, 조각, 그리고 액자까지 직접 제작하시는 진짜 마이다스 손이세요. 지금 말씀했는데요. 선생님, 취미 특기가 궁금해져요. 취미요. 네. 뭘 만드는데 네. 별 필요 없는 나무 망치, 나무 망치, 지팡이, 지팡이, 목침 목침. 네. 이런 걸 만드는데요. 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고 남은 나무 동가리들이 많아요. 뭐 네. 액자를 만드는데 저걸 또 불태워버리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저게 뭔가를 만들어 볼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망치도 만들게 되고 아, 네. 그러다 보면 여름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목침을 비면 어떨까? 목침도 네. 만들게 되고 지팡이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좀 아, 네. 짚고 다니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아, 아버님은 제가 못 드렸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지팡이를 서운해. 많이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 그게 어떻게 보면 취미이고 네. 특기는 만들기고 아, 네. 또 취미 하나 더 있는데 음악 듣는 거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 재즈 음악도 좋아하시고. 재즈 음악은 그냥 작업실에서 작업하실 때 재즈 음악 계속 듣고 들어요. 하시고. 네. 음. 근데 작업에서 손이 벗어나지 뭐 일상에 못 벗어나시네요. 그렇죠. 계속 뭔가 만져서 뭔가를 하시는데 취미가 특기가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잘 만지는 마이다스 손이 될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재주가 많으면은 네.
좀 힘든데. 주변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재주가 많아서 우리가 행복해요. 선생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요. 네. 선생님 다음 9번째 그 질문이 거의 다 다가옵니다. 선생님 카톨릭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 작품에 종교적인 느낌이 난다 그러고 그래서 작가님의 작업에 종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네. 현대적 작업들이 네. 저는 봤을 때는 형식적인 면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형식의 미.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 작업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이 제가 가톨릭 신자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네. 제 속에 갖고 있는 뭐 그림 속에서 좀 순고미, 네. 그러고 조용한, 네. 그러고 아름다움, 음,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들, 네. 그리고 고요하다든지, 고요함. 그리고 또 네. 멜랑콜리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구나. 네. 네. 맞아요. 요즘에 조용함, 고요함, 침착함, 침잠함, 뭐 그런 단어가 상당히 찾기 어렵고 그거는 다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거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현대인의 바쁜 삶을 또 투영해 보게 되네요. 네. 지금 다음 이제 10번째. 네. 선생님 작품 보면 좀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템파라 설명도 해주셨고 조형적인 오브제들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지만 시선을 쫙 끄는데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참 묘하죠. 그래서 깊게 침잠하는 바다, 수많은 동식물이 머무르는 어떤 숲의 깊이처럼 그런 울림이 있다고 해요. 그럼 작업하실 때 선생님 느낌 그리고 속도 중요하죠. 작업실에서 작가님 태도는 어떠신지. 많이 일단 노시나요? 혹시 노는 시간이 많나요, 선생님? 많이 보는 시간이 많아요. 보는 시간, 네, 보시는 시간. 제 작업을 보는 시간. 아, 젊었을 때는 많이 그렸지만은 네. 지금은 뭐 그게 좀 그리는 것에 대한 숙달이 되어서 그런지 네, 그거보다는 많이 좀 안 손을 많이 안 들려고 네, 하고 그리고 보는 시간을 많이 두려고 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선생님, 막 손이 빠르고 한데 정말 터치하고 싶은데 그렇죠. 참으시나요? 참는 게 아니고 보고 있죠. 보고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작업이 완성되더라도 네. 바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한 며칠,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아, 캠퍼스에 저 이젤에다 세워놓고 네, 저 작품과 나와의 대화를 해요. 아, 그렇군요. 뭐가 제가 필요할까? 내가 지어서 뭐를 빼야 되나? 뭐 걔가 또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야 이게 좀 이쪽 부분이 손가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졸다 보면 그게 또 한 번씩 그러는 그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집사람도 그렇고 뭐 조카들이라 보면은 네. 삼촌은 그림 안 그리고 맨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데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아, 네. 간조와 본다는 게 선생님한테는 간조의 대상이구나. 네. 저희가 간조의 대상을 명상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선생님 작품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간조의 그 응시가 작업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네. 자, 질문 2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 자, 한 컬렉터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작품을 바라볼 때 유안을 받았다고. 그럼 작가님은 컬렉터들과 관람객들이 이런 부분에 작가의 비밀 코드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비밀 코드. 네. 아니 정말 이번에 그 앞에 선생님 작품을 보고 한참 보고 젊은 남성분 컬렉션 하셨는데 그리고 저와 한참 동안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작품 설치하는 문제, 선생님 정보에 대한 걸 많이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작품은 결정적인 계기 그런 부분이 작품을 한참 바라봤을 때 유한이 됐대요, 선생님. 비밀 코드. 비밀 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비밀 코드는요. 네.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네, 네, 일단은 제가 그리고 난 작업인 네. 그 작품으로서 생명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저 상과의 집과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관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네. 보여지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 코드는 코드 번호는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 코드를 그림을 보면서 네.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선문답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코드. 그러니까 저 집과 이거의 관계라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또 여지를 주시네요. 예, 각자의 어떤 코드를 만들 수 있고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요, 선생님. 아쉽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5분 정도 남았죠? 네, 마지막 질문에 10분 남았어요. 이야, 그럼 천천히 할까요, 선생님? 네. 자, 지금까지는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좀 뭔가 파격을 한번 주고 싶어. 캔버스 저거 다 형태 없애고 싶어. 아니면 정말 좀 디테일하게 잘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처럼 그릴까? 뭐 그런 충동? 뭐 이런 방향은 어떠실까요? 일단 환경이 네,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작업할 땐 4층이었는데 네. 일단은 작업을 옮기기도 쉽고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네. 제가 의도적으로 제 동선에 맞게 작업실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이제 60분이 다 되었는데 네, 정말 시원해. 그 전에 못했던 200가 그렇죠. 초코 이상을 그렇죠. 하고 큰 싶은 거잖아요. 작업들, 네, 큰 좋습니다. 테라코타 작업도 하고 싶고 테라코타랑 네, 기회가- 조형물과 제가 조그만 이 테라코타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네. 브론즈도 한번 옮겨보고 싶기도 네, 하고 충분히 가능하세요, 선생님 네. 작업 정말.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독일에서 네, 전공을 평면도 했지만은 파나도 전공을 했거든요. 하나도 그래- 하셨어요, 네, 선생님. 해서 학교 강의는 또 파나 수업도 많이 했는데 아, 파나도 좀 찍고 싶은 생각도 많이 선생님 듭니다. 못하시는 것 없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젊은 작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 작품 보고 젊은 작가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생각이 거의 20대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20대인데 맞습니다. 우리 시원 학생 어때요? 선생님 생각하고 어때요 지금? 더 젊으셨대요, 스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업이, 선생님 생각이, 선생님 나이하고 관계없이 선생님이 가고 싶은, 지향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 마음껏 하고 있는 꼭 어린아이 같네요,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시고. 작가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이 마음껏. 굳으면은 작업이 네, 안 돼요. 맞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길.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2가지 질문을 잘 넘어오셨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여기서 처음 쳐드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기호 몇 번? 네, 0번. 네, 네. 선생님 작품은 대아프 지금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밖에서 지금 관람하고 있고요. 오늘 6시까지인데 5시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Q&A 질문이 여러분 유튜브에서만 올라오고 있나요, 혹시?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에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작업에 대한 거 아니어도 선생님 이렇게 젊음의 비결 아니면 네 선생님 총도에 대한 자랑 아니면 독일 유학 가고 싶은데 어때요? 라든지 뭐 꼭 작업에 대한 얘기 아니고 선생님 작업은 선생님 삶 속에서 선생님 일상에서 희노애락에서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질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Q&A 질문 네 혹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강요 나갑니다. 자,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이렇게 질문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께 그러면 기다릴 시간을 잠시 주기 위해서요. 선생님 가져오셨던 거 이 작품과 이거 선생님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네, 이거 한번 펼쳐서 이게 저희들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체온이라고 작가들 헤르만 알버트 밑에서 공부한 작가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한 4년 5년 동안 전시회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신문을 이제 2부 만들고 저희들이 폐간을 했지만은 네, 선생님, 이 신문 그 연도가 언제인가요? 네, 마지막 2000년에 만들었고 2000년대네요. 네. 그리고 90 그, 99년. 그 사진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진 설명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뒷장면.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오른쪽 끝에 멋진 양복 입은 선생님 모습이고요.
저희들은 이 뭐 사진 찍을 때 카탈로그 만들 때 꼭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포즈를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작가들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포즈를 찍게 해서 신문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카탈로그에 실기도 하고 네. 이런 기억들이 상당히 좋고 이 안에 내용들은 전부 다 텍스트들이 많은데 작가 한 사람마다 텍스트를 각 개인 이제 친구들이 네. 텍스트를 쓰기도 하고 매일 저녁에 만나서 3시간, 4시간씩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고 네. 그런 것들이 기억들이 이렇게 지금 낡았지만은 이 잡지책 신문이 컨벤치온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독일 생활 10년 동안 거기에 추억이라보다는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남아 있고 네. 이런 추억들이 그리고 이 생각들 저녁에 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네. 그림에 대한 토론한 진지하게 그림이 어떻다 뭐 조그만 하나 가지고도 나무의 두께 액자의 두께 이런 걸 토론을 몇 시간씩 하는 그런 지금 하라고 못 하겠는데 네. 그 시대 때는 그렇게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이 작가들 다 독일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베를린에도 있고 네. 뮌헨에도 있고 디셀도르프에도 있고 네, 네. 지금도 연락하시잖아요. 또 몇몇 키 큰- 친구들은 네, 키 요즘 큰 뭐 작가 작품도 좋던데요. 페이스북에서 뭐 네. 서로 글을 쓰고 네.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독일 가서 그 친구들도 네. 만나서 또 다른 작업 이야기들 지금의 발전 과정. 한 친구는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상당히 그 큰 브론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친구가 나는 일찍 흑 작업을 조형물을 만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때 영환이가 왜 저런 걸 할까 했더만은 아 벌써 내보다는 앞서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아, 네, 하면서 그렇군요. 내한테 글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림 둘이 지금 작업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작업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제 그 친구도 50대 중반이고 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네. 한번 또 만나서 작업 이야기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선생님 이 얘기는 나중에 작업실에 여러분 가게 되면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을 하는 동안 눈이 반짝반짝 거리셨어요. 네, 그 30대 그 열정의 순간이 스럭스럭 생각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혹시 방청객에서 한 분 나올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네, 질문 나옵니다. 네. 좋아하시는 작가님. 네. 네. 여기 컬렉터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네. 김영환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서울의 컬렉터 분이 오셨는데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지라고 질문이 됐습니다. 마이크 들고 선생님. 네. 작가들이 선생님 좋아하는 작가. 몇몇 작가들이 한 사람 가기는 좀 그렇고 네. 언급하셔도 됩니다. 네. 지오토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지오토.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지오토 이후에 이전에는 그 신을 많이 그렸는데 네. 지오토가 작가가 나오면서 인간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연스러운 인간, 신은 네.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인간과 같이 제 그림하고도 맞는. 그래서 지오토를 가장 좋아하고 네. 두 번째 작가로는 그 조르조 모란디라고. 모란디. 네. 정물의 대가죠. 모란디 이분은 도자기만 그리거든요. 도자기도 아주 뭐 화려한 도자기가 아니고 일반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도자기를 평생 그래요. 근데 그 도자기 속에는 일반인들 보면 그게 철학이라든지 고귀한 그런 게 안 들어있어 네. 보이는데 그 작가가 그 도자기를 평생 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화가들은 일반인이 보지 않는 시각을 네. 화가의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한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저는 모란디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이태리 작가 중에 뭐 지오토, 모란디, 또 마지막. 네. 또 나비파 중에 네, 나비파의 피에로 보나라는 네, 베르보나. 그 그거 색감이라, 아름다운데. 네, 색감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분도 보면은 말년에는 네. 자기 부인 네. 목욕탕에서 있는 네. 작업들을 말년에 잔잔한. 네. 시골에 가서 네, 엄청난 잔잔한,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게 꼭 이게 너무 많이 절제되는 거죠. 네, 형상도 그렇고 터치도 그는 그렇고. 네. 작업을 저도 지향하는군요, 하고 싶고, 선생님. 지향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네. 중요한 뭐 큰 모토가 아닌 네. 근데 화가들이 해야 될 다양한 스펙트럼 네. 그런 게 저는 좋아서 그 작가들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성실하게 정말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에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요. 스님, 그동안 궁금했던 거,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예술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 스님한테 예술은 무엇일까요? 그냥 김용환의 삶인 것 같아요. 삶. 네, 삶이다. 선생님한테 예술은 김영환의 삶이다. 아티스트 김영환의 예술은 김영환의 삶이다. 네, 같이 네, 맞습니다. 항상 제 옆에 네. 있었거든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여기까지 선생님 정말 삶이자 친구이다고 하네요. 네. 훅 들어오네요. 각각 자기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선생님도 정말 예술가로서의 주인 정신을 갖고 주인공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2곡을 너무 잘 넘기시고 질문까지 잘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 갤러리 세인 디아프 마무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디아프는 여러분, 지금 갤러리 세인의 D21 부스에서는요, 선생님, 김용환 작가님, 김영진 작가님, 하혜경 작가님, 김순철 작가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프의 현장에 선생님 작품과 같이 하는 작가들 작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요. 함께 봐주시고요. 저희 부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120개 갤러리 1,200명의 작가, 5천여 점의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아트페어잖아요. 대구. 그래서 9개국, 영국, 미국, 중국 외에 9개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갤러리 세인의 사회를 봤던 갤레세인의 정영숙은 문화예술학 박사이고요. 박사 논문은 미술품 구매 목적에 따른 미술 소비자 유형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2014년에 하기를 후에도 지금도 미술 작가 콜렉터 연구를 지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현대백화점 제가 큐레이터를 했기 때문에 대구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대구 현대백화점에 더 현대로 바뀌는데 그곳에 12월에 강의 시작되는 거 여러분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 그 외 대학 강의 겸임교수와 그 외에 이제 좋은 기획과 예부 강좌들, 비평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세인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당히 보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죠. 우리 김영환 작가님 커밍 순 2023년 2월에 갤러리 세인 청담동 청담역 10번 출구 앞 김영환 선생님 개인 초대전 그 캠퍼스에 뭐가 들어갈지 궁금해요. 네, 선생님. 네,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때는 서울에서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대구, 지금은 대구지만 2023년 곧 다가옵니다. 서울에서 뵙고요. 그리고 갤러리 세인에서는 예술 인문학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만남을 비롯해서 청담 예술 사랑방 그리고 이번에 시작되는 게 인문예술 특강으로 도강한 기자 연합뉴스의 도강한 지금 국장님이신데요. 도강한 국장님도 대구 분이세요, 여러분. 네, 강의 상당히 잘하시고요. 보도 사진과 현대 미술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해줄 겁니다. 3번밖에 안 해요. 12월 7일부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러리 세인의 선생님 정말 제가 좋아서 이 작품을 썼는데, 스님, 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흰천의 흐름, 네, 선생님 이 멜랑꼬리. 이 멜랑콜리 전 좋거든요. 청도에서 네. 첫 작품입니다. 청도 그런 거 작업실. 그거 몰랐어요. 네. 청도 1번 작업입니다. 번호는 몰랐네요. 네. 이거 정말 캠퍼스 뒤에 보면은 네. 청도 1이라고 적혀 청도 있어요. 1이네요. 저는 이 지향하는 바가 돛대에 이 지향하는 바가 저 구름이든 저 뭐 하느님이든 저 이상형이든 갤러리 세인에 지향하는 좋은 작가를 담고 그 우주에 좋은 공간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의적인 해석인데. 맞습니다. 네. 네. 비밀 코드 제가 살짝 읽었네요. 네. 선생님 앞으로 갤러리 세인의 선생님 작품과 계속 같이 할 거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는 유튜브로 지금 디아프에서 상당히 잘 담아주셔서 나올 거고요. 인스타그램 등 디아프 인스타그램, 갤러리 세인 인스타그램들 다양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여러분 1시간 동안 알차게 왔어요. 선생님 후회하는 거 없어요 혹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 여기서 관람객들한테 서비스 끝. 하트 같은 거 없을까요? 끝. 아, 네. 끝 합시다. 쌤 담백하죠?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 우리가 현장으로 예술 산책 행복은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같이 걷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한 예술 산책 그리고 좋은 작품 봤을 땐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김영환 작가의 작품을 보시고 함께 걸어가는 앞으로 쭉 걸어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11월 27일 1시부터 지금 12시부터 1시가 다 되어 가네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갤러리 세인의 정용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김영환이었습니다.